야! 놀랬겠지. 자, 이제 극대 극소하는 거. 자, 이거는 시간 좀 지났으니까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 자,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먼저 간단히 보자. 그래프. 3차 함수를 2분하면 이렇게 2차가 되겠지. 그 2차식이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1이고, 요게 2잖아. 요게 f 프라임 x야. 자, 도함수 그래프는 뭘 보는 거라 했노? 기억나나? 도함수 그래프는 딴 거 보는 게 아니고, 그것밖에 보는 게 있다. 뭐 보는 거라 해서 도함수는? 도함수는 뭘 보는 거라고? 그것밖에 안 봐, 그거. 도함수는 양수다, 음수다, 그것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이 x축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아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도함수가 다 양수잖아, 양수. 여기도 도함수가 다 양수지. 자, 도함수가 양수가 되는 구간에서는 뭐 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도함수가 음수가 되면 감소하는 구간. 자, 그래서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 1이고 여기 2다, 그지? 자, 1까지는 도함수가 계속 양수예요, 양수.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계속 음수잖아. 그럼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감소를 해요. 다시 2부터는 양수가 되네.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fx입니다. 자, fx를 그릴 때는 시험이 지금 x축 그렸다 안 그렸다? 안 그렸다. fx는 증가 감소를 보는 거야. 어디까지는 증가, 어디까지는 감소. f'은 부호를 보는 거야. 양이다, 음이다. 그치? 자, f'x가 이렇게 중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중근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중근이 되면 이런 뜻이다. 중근이 되어버리면 부호가 음수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래프는 도함수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f'x. 요게 1이 돼. 자, 1까지는 계속 양수다. 그제? 1에서 0이 됐는데 음수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또 양수가 됐거든요. 그럼 1까지는 1을 기준으로 볼 때 1까지는 계속 증가해요. 양수니까. 근데 1에서 접선의 균기가 잠시 0이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양수니까 또 증가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그래프예요. 3차 함수는 f'x를 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해서 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이 값이 무조건 양수만 되는 거야. 이거는 크거나 같다는 거지. 양수가 돼버리면 도함수는 fx 그래프는 0 되는 게 없어. 계속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안 생깁니다. 이게 알파, 베타. 앞으로 알파, 베타 하는 건 요 알파, 베타. 1, 2, 요게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가 생기면 최고창이 양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3, 3. 요렇게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쭉 빠질 때가 있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언제 그렇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알파, 베타.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기억나지? 났냐고? 안 났냐고? 그럼 또 4차도 간단하게. 자, fx가 4차야. 뭐 하는데? 뭐 보는데? 계속 봐. 자, fx가 4차가 되면 f'x는 3차겠지. 그럼 3차는 근이 이렇게 됐어요.
그 3차식의 근이 요렇게 됐어요. 3차식의 근이 요렇게 됐어요. 근이 없을 수는 있나 없나? 3차 그래프가 3차식이 근이 없을 수가 있다 없다? 금방 했잖아. 금방 선생님 그래프 보여줬잖아. X축하고 안 만날 수 있다 없다? 안 만날 수 없지. 그래? 그 3차식은 최소한 한 개는 가져야 돼. 한 개. 차수가 홀수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하나는 가져야 돼. 한 개가 안 가질 수는 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가져. 하나를 갖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 여기서는 흑은을 갖는다. 이렇게. 알겠지? 근이 이런 형태밖에 안 나타나. 인수분해가 했었지.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 둘, 세 개인데 요게 1, 2, 3. 요게 F'X다. 여기서 증가하는 거야. 그럼 그 경계가 되는 1, 2, 3을 딱 긋고 나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함수가 fx다. 이렇게 해서 이제 4차급 아니고 5차, 6차 계속 이렇게 되는 식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요거는 요게 뭐예요? 요게 제곱이잖아요. 제곱은 이렇게 되지. 그럼 전체에서 부호는 이만한 아무 영향력이 없지. 양수가 또 곱해져 있는 거는 요 놈이 부호를 결정한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 이게 그래프. 도함수는 부호만 보는 거랬다. 그 부호를 보고 양수가 되면 증가, 음수면 감소. 자,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2에서 잠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려보면 1에서는 2에서는 이렇게. 요게 1이고 요렇게 되면 요게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4점짜리 되게 어려운 그런 것들 요거를 세야 돼. 교과서 문제 이런 거 없어. 교과서는 하여튼 요까지만. 이거는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은 똑같네. 이렇게 1보다 크면 양수 그치? 그 4차 그래프는 종합해보면 4차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그거를 뭘 보고 하려 했다고? 도함수 보고 하는 거야. 도함수는 뭐만 본다고? 부호만 보는 거야. 부호만.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도함수 그래프 부호를 봐야 돼. 양인지 음인지를 봐야 돼. 근데 fx는 그 봐. X축 계속 안 그리잖아. 필요하면 그릴 거야. 필요하면. 이제 그래프 됐지? 이런 거를 뭐라고? 극소. 이런 거를 극대. 이건 fx 그래프다. 그래? 자, 이건 도함수 그래프야. 증가에서 감소를 받기 때문에 이게 극대. 요게 극대가 되는 x다. 감소에서 증가를 받겠지. 이거는 극소가 되는 거야. 다 했다. 이제 보시죠. 함수 fx의 그래프의 극대값을 m, 극소값을 m이라고 할 때, 극대 극소를 구하란 말이야. 그럼 극대 극소는 뭘 해야 돼? 무조건 미분해서 구해야 돼. 그래서 요거 도함수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이래. 마이너스 6을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풀마이거든요. 그 최고창이 음수네, 음수. 0 되는 게 2개 나옵니다. 2개 나오니까 0 되는 게 하나, 둘, 이렇게. 이게 fx예요. 0 되는 게 2개 나오면 그래프가 0 되는 게 하나, 2개 나오면 이렇게. 또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 1이죠. 여기까지 그래프 이해되나? 그러면 극대값 f1과 극소값 f-2. 자, 그거 두 개를 더했으면 이 계산만 해줍니다. 그럼 4차도 한번 해볼까?
f 프라임 x는 4x 3승 마이너스 12x 4x 제곱을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 또 이것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x 이퀄 1에서 극소값 f1을 갖더라. 그 다음에 459는 조금 정리할게. 극대인 점을 A, 극소인 점을 B라 했어. 극대인 점을 A, 극소인 점을 B라 했어. 그럼 A, B 중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요 그래프는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요 점이 극대고 요 점이 극소가 돼. 3차 함수는 대칭 함수라 했지. 어디에 대해 대칭? 요 어디쯤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이 점과 이 점도 서로 대칭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점이 또 중점에도 해가 나요. 요런 점을 이름을 뭐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위로 볼록 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 요 점이에요. 그런 점을 변곡점이다. 이렇게 돼요. 변곡점. 그런 내용을 나중에 미적감 또 배워야 돼. 미리 정리할게. 그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런 점을 변곡점이다. 이렇게. 그 변곡점 이건 어떻게 찾는가 하면 3차 함수는 요 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x점. 알아두라 그냥. 나중에 미적하면 오해를 해야 돼. 2'이 0되는 x.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 바. 그냥 극대점 찾고 극소점 찾고 이렇게 다 찾는 게 아니고 요 점이 A고 요 점이 B. 그럼 A를 찾고 B를 찾아서 중점 구하라는 말이지. 그러면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하고 이거는 우리 아까 구하는 거 배웠잖아. 그렇게 해서 요 좌표를 구한 다음에 중점을 구하면 그게 답인데 미리 이게 변곡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한 번 더 미분 6x 마이너스 6이 0되는 x를 구했더니 1이 되네. 요 점이 1, 그리고 요 1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이게 그냥 바로 답이에요.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찾으면 그게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이다. 요 점은 항상 구할 수 있다 생각해야 되지? 그럼 여기에 대해 대칭이야, 대칭. 그럼 봐, 요 점만 알면 이 점도 상황을 알아내주고 있어. 의외도 해야 되니까 그냥 지금 바로 알아두라. 그 다음에 460번. 이것도 딱 내용이야, 내용. x 이퀄 2에서 극대값 23을 갖더라 했어. 자,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지. 자, 미분 가능한 함수는 2에서 극값을 가지면 f'2가 당연히 0이 되겠다. 2에서 극값을 간다는 말은 f'2는 0이란 말이야. 자, 2에서 극대값이 있죠. 극값을 가. 여기서 극값을 가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접선이 기울기 0이 돼. 그래서 항상 요게 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극대 값이야, 그지? 이 극대 값이 23이다. 그 말은 F2가 23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극대 값이라는 것은 F2가 23이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야. 됐지? 이제 63번 너가 써 읽어봐. 뭐가 딱 보이지?
이제 A값 바로 찾겠지. 변곡점이 원점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럼 두 번 미분해서 0되는 X를 구해주면 그 X가 0이라는 거야. 거기서 이제 A값 바로 찾아봐. 됐지? 65번부터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접하도록 한번 해볼까?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할 때 그럼 일단 f'을 알아봐야 되겠네. 6x 제곱 마이너스 3ax. 자, 3x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x에 접할 때 실수 a 값을 봐. 일단 a가 0이 돼도 되겠지. a가 0이 되면 3x 제곱이 되잖아. 그럼 원점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거. a가 일단 0이 있습니다. 0이 아니면 0과 a에서 그 값을 갖잖아. 0과 a에서 0하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a야. 하나가 0이고 하나가 a다. 그지? 그러면 a가 뭐가 되면 되느냐면 fa'가 0과 a일 때 요게 0이 되니까 요게 지금 0이고 요게 a일 수도 있고 요게 0이고 다시 요게 0이고 요게 a일 수도 있고. 그럼 fa가 뭐가 되면 돼? fa가 0이 돼버리면 되겠네. fa가 f0은 0이 아니잖아. f0은 0이 아니니까 이런 꼴은 될 수가 없는 거지. 요런 꼴밖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fa가 0이다. 그렇게 되는 a 값을 또 보여줘. 그러면 이제 이게 x축에 이렇게 접하게 된다는 거죠. x 이퀄 3에서 극값 1을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 자, 여기까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몇 차식 그런 건 모른다, 그지? f'3이 일단 0이 돼요. f'3이 0이 돼요. 그럼 f3이 1이 돼요. f3이 1이 돼요. f'3이 0이 되고 f3이 1이 돼요. 요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gx는 요런 식을 gx라고 했어요. 근데 gx 위에 x 이퀄 3인 점에서의 접선, gx 위에 x 이퀄 3에서의 접선, 자, gx가 어떤지 모르겠다. 이게 gx라고 하죠. x가 3인 점에서 여기서 접선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고? G'3과 G3의 값이 필요가 돼요. 그래, 이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아야 이 접선식을 구하죠. 이해됐지? 그럼 G'X부터 찾아놔야 돼요. G'X는 요게 GX니까 꽃미분 마이너스 2fx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f'x. 근데 필요한 게 G'3이잖아. 자, G'3은 여기 3 집어넣으면 되네. 마이너스 2f3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 f'3. 자, f3은 여기서 구해요. 1이라고. f'3은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게 G'3이에요. 즉,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됐다. 그 다음에 G3은 자, G3은 여기 3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F3, 요게 G3이지. 마이너스 5. 자, F3은 1이네. 1이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5가 돼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 그럼 요게 기울기고 요 점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Y1 이퀄. 자, 기울기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이퀄 기울기 X 마이너스 X.
자, 이 식하고 원점 사이에 거리 구하겠습니다. 이 식으로 적겠죠. 2x 플러스 y. 플러스 6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하고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돼요. 그냥 뭐 푸는 어떤 그 과정만 긴 거지 특별히 어려운 부분 있는 거 아니다, 그죠? 자, 67번 요 자리에 이제 일단은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를 구하시오.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함수를 구하라. 자, 먼저 x가 0으로 갈 때 fx는 다항함수라 했다. 몇 차인지는 모르지만 분모가 0이 돼요. 그 분자도 당연히 0이 돼요. 그래야 일정한 상수값.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거 f0이 0이 돼요. 그 다음 f'0은 얼마란 말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2다. 자, 로피탈 2분하면 1, 2분하면 f'x. f'0이 마이너스 2다. 그렇게 해도 되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 fx 빼기 f0, 이 말이 바로 f'0 이 말이에요. f0이 0이니까 이렇게 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f'0이 마이너스이다. 이게 마이너스이다. 그게는 1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식에서는 fx는 1에서 극값 마이너스 3을 갖더라. 계속 나오네. f'1이 0이라는 뜻이고 f1이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 4개를 만족하는 것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것 찾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차수가 가장 낮으려면 몇 차가 돼야 돼? 차수가 가장 낮으려면 몇 차? 식을 4개를 쓸 수 있는 4개를. 그 문자가 4개가 들어가는 다항함수를 생각하면 돼. 3차함수, 3차함수. 2차함수는 돼, 안 돼? 2차함수는 안 돼. 예를 들어 조건 3개 만족되는 2차함수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만족 안 된다. 이러지? 그래서 문자가 4개가 들어가요. 그럼 4차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4차 함수. 4차 함수도 만들 수 있어. 항 하나 없애면 되죠. 차수, 아무 차 하나, 4차 함을 만들어 놓고 차수 하나 없애면 5차를 만들어. 조건을 4개 있으면 문자가 4개 들어가도록 식만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 이제 차수가 가장 낮아라 했기 때문에 3차식이 돼요. 자, 일단 f0이 0이네. 그럼 일단 fx를 ax 세제곱, bx 제곱, cx다. 일단 이렇게 됩니다. f0이 0이니까. 그 다음에 도함수 써야 되네. 자, f'x는 그 다음부터 그냥 계산이에요. 제곱 더하기 c. 자, 1일 때 0. 자, 1 넣어서 0. 시간 나왔다, 그지? 그 다음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미리 마이너스를 꽂혔거든요. c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1. 이제 여기다가 1 넣으면 0 돼야 돼. 그럼 1 넣으면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는 0이다. 시간. 이제 남은 게 뭐? f1이 요거 남은 거지. 1 넣으면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3.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가 아까 마이너스 구해놨지. 요렇게 하면 요게 마이너스 3. 그럼 요식에서 ab가 c까지 보죠. 그러면 이제 fx식이 이렇게 그게 이제 차수가 가장 낮은 상태의 방식. 됐죠? 어? 물을 가져왔겠냐고. 3차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함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자, 이건 도함수야, 도함수. 극소는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어야 되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x가 4일 때 극소가 되죠. 그래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이 말은 f4가
마이너스 6이다 이런 뜻입니다. F4가 마이너스 6. 자, fx가 이렇게 있네. 그럼 f'x는 3x 3ax 제곱 플러스 2bx 요게 f'이지. 요 f'의 근이 0하고 4라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a분의 2b 이게 4네 그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a b는 마이너스 6. 그 다음 F4가 마이너스 6. 여기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그럼 AB에 관한 식이 하나, 두 개만 됩니다. 그거만 늘립시다. 계속 이제 함수값 구하는 거야. 이제 도함수 그래프를 해석하기.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해석합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해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도함수. 이거는 도함수다. fx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는 전체 다네. 감소한다. fx가. 여기서는 감소하지만 나머지는 다 증가하고 있는 거지. 틀렸고. fx는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자 마이너스 1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감소해서 증가를 바꿨기 때문에 극소가 되지. 틀려. fx는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맞아 틀려? 나중에 눈이 왜 그러는데? 아, 자면서 나 무수 중자 그 여기 막 눈에서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맞아 틀려?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다. 맞아 틀려? 자, 그럼 쌤이 더 확실하게. 아, 맞네.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다. fx 이야기다 지금. 요건 f'이고 요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다. fx는 가능하잖아. 자, 이거를 잘 헷갈리면 안 돼.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f'2가 존재한다 이 말이지, 그지? f'2는 0이네요. 여기서 뾰족 안 뾰족 이건 아무 의미 없다 했지. 그 값이 있으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미분 가능하다는 거야. 이건 fx 그래프가 아니잖아. f'이잖아. f'의 값이 있으면 미분 가능한 거야. 있잖아, 이거. 2일 때 0 이렇게. 이해됐지? fx가 그 값을 갖는 거는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지. 두 개 다 했으니까 이렇게. fx는 열린 구간 2, 4에서 감소하다. 2부터 4에서는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틀려. f' 그래프를 보고 뭐 해석하자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세요. 75. 함수 fx. 자, 지금 그래프는 f'이야.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f'은 양수잖아. 그럼 증가하는데 감소한다 했으니까 틀려. 그 값을 갖는 거는 통과를 해야 돼. 통과하는 게 어디야? 베타하고 감마. 그럼 그 값을 갖는 거는 두 개지, 두 개. 틀려. x 이꼴 베타에서, 베타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기 때문에 극대다. 요게 맞는 말. 감차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극값을 가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극값을 가질 때는 알파, 베타가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돼요. 그치? 극값을 가질 조건. 그럼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거를 비슷한 말들이 있었다. 그죠? 정감수가 되는 조건. 역함수를 가질 때.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이 돼야 돼.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내가 저런 의미가 돼요. 요거는 이제 미분에서 판별식을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계산도 간단하니까 다 넘어간데, 뭐 의미만 안 되니까. 번호의 분리. 아니, 졸업 안 했지? 졸업할 때까지 안 하면 됐다. 3참수가 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더라. 이거 지금 2학년들 조금 전에 시험 쳤거든.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이게 범위였거든. 이거 풀게 못 풀게 다 못 풀어. 번호의 분리 또 다 모르겠어. 맨날 첫날에 귀찮게 번호의 분리 해야 돼. 자, 그 값은 어디서 가느냐 하면 3x제곱 2px p 마이너스 여기서 그 값이야. 요거 이꼴 0 되는 데서 그 값이야. 그럼 이거 이꼴 0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 그래프를 요렇게 그렸더니 요거 근이다. 요 근이 요 사이에 있으라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라. 그럼 결국 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지.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양수, f 프라임 1도 양수. 이게 한 가지다. 그 다음 대칭축 마이너스 2a 분의 b. 요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돼. 커야 돼. 커야 그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거든요. 여기 등호 안 붙는 거 조심해야 돼. 그냥 우리가 방정식에서 두 실근이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는 중근이 돼도 되잖아. 그때는 이제 보통 다 붙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 값을 따질 때는 여기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럼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사사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차식이지, 사차식. 4차식이면 그래프가 음수니까, 이제, 요렇게 돼요.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극소값을 안 가져야 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될 때, 요것이 아닐 때는 그 값을 안 갖는 거예요. 극소값. 그럼 요때는 봐. 이런 거는 경우들이 많지, 그지?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요 경우를 빼버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질 조건을 구하는 거야. 그 값을 가질 조건. 그 값을 가지려면 하나, 둘, 세 개가 돼요. 하나, 둘, 세. 즉,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범위를 칩니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범위를 칩니다. 그래 놓고 그것이 아닌 범위를 구해버리면 보기다. 정해볼게. 마이너스 10이다 나눠버리자. 그럼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이다. 1 넣으면 0 되네, 그지? 1 넣으면 0이니까 x 빼기 1 x 제곱 마이너스 k가 되고 2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x. 요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 요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든.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면 돼. 그런데 요게 1이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 1 넣으면 성립하면 안 되겠지? 그럼 1 넣으면 4-k가 0이 되면 안 돼. k는 4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요거보다 큰 거 중에 4는 빼줘야 돼. 이제 그게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그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범위를 찾아야 돼. 이거 하면 왜 여러 개라는 거 알겠지, 이제? 그래서 이걸 따지려고 하지 말고 요 경우를 따져서 빼버리자. 3차, 4차는 항상 말하고 그걸 물을 때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 그래프 나올 수 있는 그 최종 결과를. 그래서 그걸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무슨 조건이 만족해야 되지? 이렇게 따져놔. 그래서 3차, 4차는 그래프를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돼.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그냥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잖아. 이제 우리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쓰면 그래프 하나 그립니다. 쭉 그렸어요. 자, 요게 극값이 마이너스 1이다 치자. 자,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이거 그냥 안 때려 그린 거다. 마이너스 2부터 2는 1이잖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 중에. 자, 최대값은 어디가 최대야? 어? 뭐? 아니, 알지, 그래. 어디가 최대야? 이게 최대라면 돼, 안 돼? 이 중에 큰 게 최대다, 그래? 최소값은 이 중에 작은 게 최소. 결국은 요거 4개의 값을 다 알아봐. 요거 중에 큰 거 최대, 요거 2개 중에 작은 거 최소. 개념 알겠지, 그는? 자, 요 개념만 확실히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다음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 그치? 그래서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서 하는 최대 최소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뭐가 중요한 거야? 그 값을 가는 x값 이거를 잘 잡아야 돼. 그 값을 가는 x값.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그래프를 요렇게 만들어. x, y축 만들고. 그 다음에 활용은 여기서 식만 만들면 돼요. 하나만 만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5네. 그럼 일단 요거 바로 보이지? 1대 5가 된다, 그지? 1대 5. 그럼 요 반지름을 x라고 하면 요 높이는 5x가 돼. 그럼 이만큼은 뭐가 돼? 15 마이너스 5x가 돼. 그럼 밑넓이 파이 x 제곱 곱하기 높이 15 마이너스 5x. 이게 바로 부피라고 해요. 3분입니다. 이게 부피예요. 근데 부피가 어떤 3사식으로 나타났네. 자, 여기서 x 범위는 요거를 x로 했으니까 x는 지가 아무리 길어도 3이 되겠는데. 그래서 x는 3보다는 0보다는 이런 거 하는 거 자꾸 빠뜨리면 나중에 서술형 칠 때 다 감점이야. 부호 결정하는 거. 하나씩만. 요 A, B, C, D 부호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하는 요거는 요걸 보고 A가 양이라는 거 봐라. 요걸 보고 Y 절편 D가 양수라는 것도 봐라. 항상 그래프에서 오른쪽이 올라간다 최고창, Y 절편 상수항,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디서 찾냐면 미분에서 찾는 거예요. 이 식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미분하자. 이게 미분. 이 방정식의 근이는 그게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네. 근데 베타가 절대값이 알파보다 크지. 그럼 베타가 더 멀리 있고 알파는 조금 가까이 있는 거죠. 그 두 번의 합. 마이너스 3a분의 2b인데 합이 양수라는 게 이러지. 베타 쪽이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의 곱.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요거는 음수가 돼. 두 번의 곱은 3a분의 c. 요게 음수. 그럼 a는 부호 알기 때문에 여기서 b 찾고 여기서 7. 그래서 부호는 먼저 요거 보고 a. y절편 보고 상수항. 나머지는 요 근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제 개형 fx의 그래프 찾는다. 도함수 그래프. 자, 도함수는 부호 보는 거라 했던 거지.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게 요 지점이 바뀌고 요 지점이 부호가 바뀌는 거지.
여기서는 양수잖아요. 여기까지는 증가.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하였죠. 여기서 증가. 이런 정도 됐죠. 그 다음에 84 들어. 없다고? 몇 초까지 있는데? 여기서도 없다고? 한 두 장만 더 해줄게. 가져가라.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좋고,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좋고, 3차지. 밑에는 4차다. 자, 3차식은 요렇게 일단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도록 하자. 요렇게 됐어요. 세부상 양인 경우. 이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한 개의 실근만 가지고, 나머지 거는 흑은이라, 흑은. 자, 이거는 봐. 이거는 한 실근과 중근이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한 실근과 두 흑은. 이렇게 되는 의미는, 자, 최고창이 이렇게 양수일 때는, 요게 양수고, 요게 음수입니다. 요게 양수고, 요게 음수. 그럼 극대, 극수 사이 x축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요게 양수요. 그래서 극대, 극수 부호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게 0이든 이게 0이든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극대, 극수를 곱해서 0이 돼요. 곱해서 음수가 돼요.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가 같으면 돼요. 극대, 극수를 곱하면 양수가 돼요. 외울 필요는 없다, 그지? 어떻게 따지더라, 그런 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판별하는 게 한 가지 있어. 요렇게 판별하는 게 하나가 있고, 자, 앞으로 주로 쓸 거는, 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자, 이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는 k.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fx라고 해요. 그 다음에 y 꼴 k. x축과 평행한 y 꼴 k라는 직선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지금부터 움직이는데 교점이 몇 개가 되죠? 3개가 되도록 움직이죠. 교점이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도록 움직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3차식에 한해서는 이제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3차식에 한해서. 하지만 일반적인 형태 4차든 뭐 다른 어떤 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무슨 그래프를? 확정된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요거 이제 그래프만 그립니다. 그래프 그린다. 이렇게 0일 때 2, 요점이 0,1. 자, 0 집어넣으면 2가 돼요.
요 점이 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2 마이너스 요것만 있으면 된다. 내가 움직이는 건 y 꼴 k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1점 마이너스 2가 되면 2점 2가 되면 2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면 3점 2보다 커버리면 4개죠. 그렇죠? 극값만 있으면 되네, 그래? 그래프를 끝까지 안 그래도 극값만 있으면 돼. 뉴스됐나? 다행히 이랬나? 4차도 마찬가지겠지. 4차도 역시 그래프만 그대로 그려서 이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요. 일반적인 거. 3차식에 한해서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아봅니다. (4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갖거든. 4차 방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갖거든. 그럼 이 4차식은 틀림없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관계없이 이렇게 만나도록 이런 식으로 만나도록. 그래서 극소값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극소값이 K, K값이 극소값이 되죠. 요건 이항해놔야 됩니다. 왼쪽으로 한쪽을 K만 두고 나머지 확정된 그래프를 그렸을 적에 극소값이 답이 돼요. 극소값. 자, 지금 앞에서는 건이 아무런 특별한 조건이 있는 형태가 아니지. 특별한 조건이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3개, 그냥 2개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는 56번에 보면 방정식이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2개의 음근을 가져라. 양수근 1개, 음수근 1개. 이제는 조건이 더 붙어 있어. 그냥 3개가 아니지. 양수근 1개, 음수근 2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 계산했다. 그 값을. 이제는 그냥 3개만 되면 돼도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프가 마이너스 1,8이네. y절편은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1,8, 8까지 올라갔다가 y절편이 1,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19, 저 밑에 마이너스 19까지. 여기 y절편이 1, 요게 8까지. 요게 마이너스 16, 요렇게. 이게 그래프. 이게 그래프인데. 그럼 이제 양수근 1개, 음수근 2개가 돼야 되지. 음수 쪽에서 2개 만나야 돼. 그럼 이런 거네. 음수근이 2개, 양수근이 1개. 교점은 x좌표가 거리.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k 값이 1보다는 크고 8보다 작을 거예요. 조건이 이렇게 붙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사는데 이제는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 조건까지를 다 만족시켜요. 그냥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아까와 같이 y값, 극값만 이용하면 됩니다. 극값만. 자, 여기 이제 방정식 활용해서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방정식의 그 방정식의 활용은 이런 식으로 다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묻는 보름이에요. 자, 이제 그냥 3차 방정식이 근이 어떻게 되나를 묻는 게 아니고, 그냥 3차식이 근이 어떻게 되나를 묻는 게 아니고, 이 3차식하고 이 1차식이 세점에서 만나요. 그럼 그 만나는 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1x는 x 플러스 k.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라,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조건은요.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는 그렇게 하면 돼. 나중에 그때 봤던 것 중에 최고로 시기잖아요. 그제? 어제 뭐 썼나? 뭐 생기부터 뭐 그런 거 썼나? 2학년 때에서 그거 쓴다고. 집에 학원에 온 아들들 얼마나 시체돼요, 시체. 밤새도록 했다. 이제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 부등식의 활용은 방정식보다 더 쉬워. 풀이법이 딱 한 가지 가지고 있어.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것만 보지. 0보다 크더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프 전체를 볼 때 항상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크더라. 요거 하나 보여줘. 다 그래, 부등식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크더라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럼 요거 이제 최소값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그럼 4를 묶어주면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 자, 이 그래프를 fx라고 이렇게 두면, fx는 x가 a보다 크면 양수, x가 a보다 작으면 음수. a보다 크면 양수, a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a에서 최소가 돼요. a에서 최소. 그럼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일 작을 때의 최소값이 바로 FA이기 때문에 FA가 0보다 크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FA니까 A 집어넣으면 A 4승 마이너스 4A 4승 플러스 48, 요 놈이 0보다만 커버리게 돼요. 이게 최소값이에요. 됐죠? 이게 풀이 끝이야. 응?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3a 4승 마이너스 48이 0보다 작지. 4차 부등식, 4차 부등식. a 4승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지. 그럼 a 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0보다 작지.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지. 0보다 큰 거는 그냥 나눠버려. 0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이제 어떤 구간에서 0보다 크다고. 어떤 구간에서. 계속 0보다 큰 게 아니고, 어떤 구간에서만, 그럼 그 구간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했습니다. 어떤 구간에서 0보다 크다면, 범위 잡아서 거기서 최소값 찾을 수 있다, 그지? 그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됐지? 그 다음에 73번은 어떻게 돼요? 73번. fx가 gx보다 항상 이렇게 되어요. 그럼 항상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고,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지.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fx 빼기 gx라는 그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범위가 있으면 꼭 범위에서 최소값 잡아. 부등식이 더 쉬워. 부등식이 풀이가 딱 그것밖에 없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것만 계속 풀어주고. 그리고 풀 때는 항상 0보다 해야 돼. 0보다. f가 g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fx-gx가 0보다 크다. 항상 식을 0보다 크다로 고친다는 걸 잘 기억하고, f하고 g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했다. 이런 거죠.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는 범위가 붙어 있으면 이제 그 범위에서만 본다는 뜻이에요. 범위가 붙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본다. 그래서 이게 다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는 뭘 속도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지금부터는 다 뭐냐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묻는 거야. 지금까지는 무슨 변화율인데? y의 x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y의 dy, dx에.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어떤 양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찾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그래서 어떤 함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다. y는 x에 관한 식이 아니고 x는 t에 관한 식, v는 t에 관한 식, 뭐 a는 t에 관한 식, 이렇게 어떤 식이 t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다. 이때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 그래서 x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할 거예요. t로 미분한다는 거죠. 그럼 좌변은 이렇게 돼요. 자, 우변은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 되고, 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냥 이 말이 뭐냐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특히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으로 속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그냥 하나 따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 속도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특히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우리 특별히 속도다 이렇게 이름만 붙여줘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를 꼭 위치만 있나? 아니지. 아무거나 만드는 거다. 아무거나. 근데 그런 것들은 속도를 안 부른단 말이야.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그것만 특별히 속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속도를 갖다 줘.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점 P가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뭘 구한다고? 속도를 구하겠죠. 그럼 속도를 구하면 당연히 이 속도식을 만들어 놔야죠. 속도식을 만들어 놓고 이 속도식의 지번을 T만 찾아주면 됩니다. T만. T만 하면 이제 속도가 나오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나와요. 원점을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순간. 원점을 통과한다는 거는 뭘로 해석하면 돼요? 위치가 0이다. 이걸로 해석해요. 원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위치가 0이 될 때가 원점을 통과한다. 이해됐지? 위치가 여기인데 이거 0되는 t 값 중에 제일 큰 t를 찾아야 돼. 양수 중에. 왜?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순간에. 이해됐지? 요 3차 방식 풀면 t 값이 몇 개 나오지? 그 중에 양수 중에 제일 큰 값일 때 이 속도를 구하라. 이 말로. 자, 지금 이런 속도, 가속도 이런 문제에서는 t는 양수에서만 써야 돼. 양수에서만. 출발하고 나서 이야기지. 가만히 있을 때 뭐 할 이야기 없잖아. t가 항상 양수일 때만 다뤄야 돼. 이 속도, 가속도 크는 부분에서는. 자, 가속도. 가속도는 뭘 이름을 그렇게 가속도다라고 붙여놨냐면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는 특히 가속도다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됐지?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럼 가속도를 구하라 해요. 그럼 빨리 가속도 식을 구해놓고 거기에 지번을 t만 찾아주면 돼요. 위치를 구하라 해요. 위치의 지번을 t만 찾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거. 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쉬운 거예요. 미분 부분에서. 자, 여기서는 가속, 우리 최종적으로 구할 게 가속도 구하라 했어. 그럼 가속도니까 이거는 위치네, 위치. 그럼 속도부터 구해야 돼. 3t 제곱 6t 플러스. 그럼 가속도는 6t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어 t만 찾으면 끝이.
그치? 그럼 어떤 t냐면 속도가 25인 순간 이게 속도잖아. 이게 25가 되는 t를 찾아서 여기 집어넣고 그치? T 아무거나 넣어요. 아니지. 조건에 맞는 걸 집어넣어. 봐봐. 넘어가면 24지. 그러면 3을 나눠버리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8 248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어넣으면 안 되지. 조건에 맞는 거를 집어넣어. 저거 A예요. 가속도는 A, 속도는 V. 자, 89도 볼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같다 이렇게 돼.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P점, Q점 두 개를 그냥 구분해놓은 거야.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지. 자, 이렇게 막 움직일 거야, 시간이 따라서. 그럼 P가 어느 시간에 위치가 어디 있을까, 이거 P가. Q도 어느 시간 위치가 어디 있겠지. 요 거리 구하라 했다.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위치만 두 개 찾으면 돼. 맞지? 그럼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돼? T를 구해야 돼, T. 무슨 T인가를 그 T를 구해야 돼. 자, 무슨 순간?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T를 거기 찾는 거야. 그럼 속도는 뭔데? 요거 미분의 게 속도잖아. 2t 제곱 4t 요게 속도고 요쪽 속도는 8t 더하기 30 이게 속도잖아. 이거 두 개가 같게 되는 양수 t를 구해서 요 식과 요 식에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와. 그럼 요 위치 차이를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럼 속도가 응? 속도가 T시 미분한 거예요. 속도는 위치를 미분합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이제 P의 속도는 요거 미분합니다. Q의 속도는 요거 미분합니다. P하고 Q의 위치를 미분한 것이 속도다 이렇게. 이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제일 쉬운 거야. 적분에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적분에서. 그리고 미분에서는 속도 가속도는 되게 쉬워. 자, 근데 움직이는데 꼭 수직선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수직선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수직 방향. 이거 속력 하나요. 전피의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속력. 지금까지 쌤이 속도라고 얘기했지. 속도, 가속도. 지금은 속력. 자, 속력은 뭘 속력이라 하냐면 요 속도의 크기를 냅니다.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그래프를 쌤이 그냥 막 그릴게. 속도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 속도 그래프를 그렸더니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생각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럼 속도가 가장 큰 건 언제예요? 이 극대가 되는 이 값입니다. 속도가 가장 큰 거는. 속력이 가장 큰 거는 요거의 절대값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양수, 음수, 통틀어서 즉, 요 거의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예요. 그럼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위에는 그대로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주어진 그 범위에서 이제 제일 큰 값 잡는 거죠. 됐지? 속력 하는 거는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8. 직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을 건너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자, 브레이크를 딱 밟았다, 그지? 거기서부터 이제, t초가 동안에 이제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너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 했지. 움직인 거리는 어디서 구해? 움직인 거리식에서 구하는 거지. 이게 움직인 거리잖아. 이해됐지? 이게 움직인 거리란 말이야. 그 지금 움직인 거리 구하라 했잖아. 여기 집어넣을 t만 찾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t에 3 집어넣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봐. 밟는 순간 자동차 탁 서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애들 기차 같은 거 생각해. 브레이크를 밟고 한참을 가잖아. 그때 가는 거리는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럼 이거 미분했고 뭐라 했노? 그게 속도라 했잖아, 속도. 이게 속도잖아. 정지할 때까지야. 정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속도가 0이 되는 값 찾았거든요. 속도가 0이 되는. 그럼 t가 20이 되는 20. 그랬지? 즉, 브레이크를 밟고 20초 동안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거라 했잖아. t초도 움직이고. 여기다가 20 집어넣어서 자, 거리를 구한다. 그럼 거리식의 t를 집어넣어요. 속도를 구한다. 속도식의 t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는 t를 찾아내면 된다. 계속 그걸 푸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91번 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내가 여기 지면이에요. 지면. 40m 저 높은 곳에 가는 거예요. 여기 40m만 벌써 올라가 있어.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럼 올라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똑같은 길을 따라서 그대로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대로 갔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t초 후에 높이가 이렇게. 높이라는 게 뭐죠? 바로 위치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높이거든요. 수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를 높이로 표현만.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뭘 구하랬는데? 높이 구하랬지, 높이. 높이가 어디 이 높이식이잖아. 여기 t 집어넣으면 답이네. 집어넣을 t만 찾으면 됩니다. 문제가 계속 같다라는 거 알겠지? 그 상황에 해당하는 t만 찾으면 돼. 지금은 최고 높이에 도달했어.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때잖아, 이때.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바다가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속도가 0이다. 이것만 이해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말은 속도가 이거.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와 같은 말이지.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속도가 0이 된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20-10t가 0이 되는 t를 구했더니 t는 2가 돼요.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그때의 높이에 나옵니다. 뭔 말인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다 끝났고 요거만 하나 더 알아도 지금 요 운동에서는 봐. 내가 여기서 던질 거야, 위로. 어떻게 던져? 힘을 줘야 던지지, 그지? 요러한 속도로 던지고. 자, 여기서 얼마의 속도로 던지냐면 20m/s의 속도로 던져. 힘을 줘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요만큼의 속도로 던져주고. 그럼 올라갔다. 제일 꼭대기까지 가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내려왔다. 요 지점에 탁 내려오는 순간 속도가 어떻게 될까? 요걸 잘 이해하고 있어.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건 운동이 똑같은 거야. 방향만 반대. 만약 요 높이에서 올라갈 때의 속도가 만약에 뭐 5여서 5. 그럼 내려올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5가 돼.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아까 얼마였어? 2초였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도 2초가 돼. 그럼 이때는 2초, 2초. 그럼 요때 높이를 구하라 하면 4초일 때의 높이. 여기 4 집어넣으면 그 높이. 또 얼마나 하겠다? 당연히 40이야. 알겠지? 그런 운동을 한다는 거를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러면 나중에 봐라. 적분 같은 데 가서도 계산 안 해. 뻔히 알고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그까지 하고 이제 2분 마칠게. 2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할 거다. 너가 나머지 이런 문제도 나머지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풀어야 된다, 그지? 그것도 풀어요? 어? 뒤에 있는 거. 나머지 것들 중에 그거는 페퍼리가 저랑 너무 많으니까. 시험에 꼭 나오는 시험에 꼭 나오고 그거 나중에 이제 학교 할 때 풀면 되잖아. 시험 공부해라. 시험 못 쳐요? 원 치죠? 원.